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엑스다드입니다. 2026년 2월 9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며 전후체제 탈피를 위한 개헌 가능선을 넘겼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중도 좌파가 극우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직원 실수로 무려 62만 비트코인을 오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 장려금이 가져온 변화 등 숨가쁜 주말 뉴스들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승부수로 던진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6석을 쓸어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군의 작전으로 마두로가 축출된 후 델시 로드리게스 과도정부가 들어서며 미국과의 석유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포르투갈 대선에서는 극우 돌풍을 잠재우고 온건 좌파가 승리했으며 이란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내부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돌아온 스키 여제 린지본이 경기도 중 부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전산 오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어 시장 가격이 한때 8천만 원대까지 폭락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영그룹은 올해도 아이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씩 총 36억 원을 쾌척하며 저출생 해결사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가격 거품 논란이 인 생리대 업체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감동의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정치권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무려 316석을 휩쓸며 1955년 창당 이래 역대 최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열린여당까지 합치면 개헌 가능선인 3분의 1을 훌쩍 넘는 352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압승은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를 방증하는 결과로 향후 일본의 군사적 행보와 경제 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화약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 이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 마두로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권한을 넘겨받은 로드리게스 임시정부는 친미 노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를 시작했고 외국 기업의 석유 산업을 개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마두로 시절 수감됐던 정치범 380여 명을 석방하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사실상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휩쓸던 극우 바람이 포르투갈에서는 멈췄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중도 좌파 성향의 안토니우 조제 세구루 후보가 66.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반이민과 혐오를 앞세웠던 극우 쉐가당의 벤투라 후보는 33%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포르투갈 국민들은 분열보다는 통합, 과격함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번 결과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비밀리에 핵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압박 속에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란 정권의 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란 법원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7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옥중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핵개발 권리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이번 협상이 실제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최대 화제였던 스키 여제 린지본의 복귀전이 안타까운 사고로 끝났습니다. 41세의 나이로 돌아온 본은 여자 활강 경기 시작 불과 13초 만에 중심을 잃고 슬로프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9일 전 입은 무릎 부상을 안고 출전을 강행했던 터라 더욱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결국 헬기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경기 금메달은 본의 후계자인 미국의 브리지 존슨이 차지했는데 존슨은 우승의 기쁨보다 선배의 사고에 오열하며 메달을 바쳤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국내 2위 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 우리 돈 60조 원어치가 고객들에게 잘못 입금됐습니다. 당초 62만 원을 주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누른 건데요. 이 유령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순식간에 17%나 폭락했습니다. 빗썸 측이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이 장부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 생리대만 유독 비싼가?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40%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세청은 가격을 담합하거나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가격을 뻥튀기한 업체 17곳을 급습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3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1장당 99원짜리 반값 생리대가 등장해 이틀 만에 동나는 등 가격 거품 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1억 원. 부영그룹의 파격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도 직원 36명에게 현금 36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제도가 시작된 후 사내 출생아 수가 무려 57%나 늘어났습니다. 연년생을 낳아 2억 원을 받아가는 직원도 생겼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기업이 나서야 한다며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 이 지원금에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출산율을 못 올린다는 편견을 깬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밀라노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37세 노장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이자 대한민국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대기록입니다. 결승에서 0.19초 차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12년간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만든 기적입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피겨 단체전은 차준환 선수의 실수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경고 등이 켜지자 정부와 여당이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여당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핵심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이행이 늦다며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하며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일본은 보수 우경화를, 포르투갈은 안정을 택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힘을 앞세워 석유 패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빗썸 사태처럼 낡은 시스템이 빚은 참사와 부영그룹처럼 과감한 투자가 만든 기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내부의 성장통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생존을 위한 정교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끝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우리 방산 기업들에겐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정유주의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부영 효과로 저출생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빗썸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안 관련 기업들의 몸값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물가잡기 드라이브 속에선 저가형 생필품 업체들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